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저희 고발뉴스를 유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향후 제재 방침을 정한다고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뉴스타파나 CBS 뉴스 등도 도매급으로 유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매도하고 말았는데요. 저희 고발뉴스는 뉴스독립군을 자임하고 맨땅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언론입니다. 구태여 언론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요. 기왕 유사 언론으로 매도당하고 나니까요, 오기가 생깁니다. 기왕 붙는 거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겠다. 참 오랜만이네요. 왕세명 우리 아나운서 고발뉴스 저를 대신해서 사실 제가 2013년 11월에 뇌경색이 발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MBC 있을 때는 다 분업으로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선수들과의 분업으로 이렇게 뉴스를 하다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당시 누가 봐도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 선거 부정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영상으로 된 뉴스를 전해줄 수 있는 언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 가까이 30분짜리 데일리 뉴스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분업으로 하던 거를 소수의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잠을 거의 못 잤죠. 그러다가 이제 뇌경색을 앓게 됐는데 우리 왕세명 아나운서 참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부정한 집권을 기득권 매체로부터 동의받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부역하게 된 거죠. 그들이 동업 내지는 부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와 같은 대한매체 고발뉴스, 뉴스타파, 또 국민TV가 있었고요. 이런 대한 언론들을 유사 매체, 유사 언론으로 낙인 찍는 걸로 미창과부, 미래창조과학기술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첫 번째 정책 과제로 던져졌어요. 어떻게 하면 탄압을 할 것인가. 당시 기사 보면 유사보도 규제를 위해서 정권적으로 들고 일어나는데 TVN 등이 이제 유탄을 맞았죠. 뉴스타파와 고발뉴스가 사실 중점적으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발뉴스가 선도적으로 RTV라고 하는 케이블에 무료로 납품을 시작했고 뉴스타파도 함께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우리 고발뉴스 시청자분들이 뉴스타파랑 고발뉴스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똑같죠. 본질적으로 뉴스타파도 해직 언론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고발뉴스도 마찬가지니까 저를 비롯해서 과거에 방송 공중파에서 방송하던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매체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타파와 고발뉴스는 다릅니다. 저희 고발뉴스는 인터넷 고발뉴스.com이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포탈과 제휴 속에서 뉴스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벌써 6년이 됐네요. 저희는 순수하게 후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뉴스타파에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후원하셨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계속 후원하시고 다만 고발뉴스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키워주십시오.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제 12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빼앗긴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뉴스방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KBS 약간 낯뜨거운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KBS 13.3% 최근 들어서 뭐 정체입니다. 13%대에서요. 톱을 보니까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 김현미 장관직 걸고 재정비. 근데 이 사퇴의 변을 우리가 좀 눈여겨 들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9년 동안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가 또 대단히 심각하게 진전이 됐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비정규직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차는 두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달리는 것과 멈추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멈춰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달릴 때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게 하는 것은 또 동시에 달리도록 하는 그 자체와 안전하게 달리도록 하는 그 자체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달리게 하는 거. 근데 안전하게 달리게 하는 부분의 관리 책임을 다 외주로 넘겨버린 거죠. 그걸 다시 회복하는 문제가 남았다. 김현미 장관 직을 걸고 재정비하겠다. 단독인데요. 지난해 시험 운행 사고 원인도 신호체계의 오류에 따른 것이었다. 근데 쉬쉬했군요. 나쁩니다. KTX 강릉선 열차 블랙박스 한 대도 없대요. CCTV 꺼졌대요. 카메라만 가려놨대요. 아 미치겠다. 그죠 여러분? KTX 강릉선 곳곳 부실 올림픽 맞추려 졸속 개통했나? 뭐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항상 이 졸속 날치기 허둥지둥 그런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또 아파트 유치원 주유소 밑에도 지난번 문제가 됐던 열 수송관이 지난데요. 그런데 문제는 10% 가까이가 바로 교체해야 되는 아주 문제 있는 관로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교체하죠? 이 한겨울에 엄동설하네. 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KTX 톱블록 이어서 실질적인 톱은 이재명으로 갔네요. 하나, 둘, 셋. 제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제 입원 검사 사칭 이재명 기소. 지사직 상실할까?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우리가 김부선 씨가 김영환 의원과 합작해서 하태경도 혹시 돈이 되나 해서 가세했던 이른바 불륜설. 그게 대한민국 개혁 때문에 중차대한 시기에 얼마나 많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습니까? 주요 뉴스였죠. 올 한해 가장 큰 뉴스는 김부선 스캔들 의혹이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털렸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컸던 스캔들이 뭐였어요? 이른바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의혹이었잖아요. 김혜경 여사와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개가 털렸어요. 무혐의로 검찰 단계에서. 그러면 이게 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소된 것보다도 사실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어제 12월 11일자 이상호의 뉴스 비평 54회에서 정리를 이미 해드렸습니다. 이 세 개의 기소 안건은 간단하게 털릴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에요.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김부선 씨 건과 정의를 위하여 개정이 무혐의 났다라는 걸로 사실상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먼지를 쌓아놨으면. 근데 언론들이 인색하죠. 그거 없어요. 그냥 기소됐다. 봐라. 이재명 나쁜 놈 아니냐. 이런 잘못된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김혜경 씨 불기소됐어. 그럼 불기소됐으면은 경찰 수사가 어떻게 무리했는지, 짜맞추기로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해 줘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되고 무혐의 나오면 그렇게 털어주잖아요. 근데 안 그래. 불기소 나온 이유가 뭔가. 그리고 경찰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거. 47,000건의 트위터 내용 중에 불과 몇 개 가지고 짜맞춰서 김혜경이라고 몰아갔던 것인데 다른 수많은 것들이 불일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털었는데 그러면 경찰 다소 의외다라고 하는 비판을 무슨 경찰 방송입니까? KBS가? 그것보다는 경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너무나 균형이 안 맞아서 제가 이런 의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탈당 안 한다. 민주당 오늘 징계 여부 논의하는데 징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세 꼭지로 사실상 톱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균형감은 상당히 다른 사안에 있어서 검찰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내렸을 때 취하는 언론 보도의 태도와는 사뭇 상당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친박 지지 얻어서 나경원 씨가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대표가 됐다. 통과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원인 알아야 최저임금 속도 결정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인구사회학적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 과거에 비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나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부분.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텐데 이것도
태극기 모독 부대나 수구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또 많이 흔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멘트 가지고 서울시가 생활임금 준다더니 최저임금도 안 줬다. 허걱? 그래서 살펴보니까 행안부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일정 퍼센트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해놨나 봐요. 행안이 핑계를 대면 안 되겠죠. 태블릿 PC 1000대 뿌렸다. 재건축 수주 로비 요지경. 이거는 사실 사건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분야가 바로 이 재건축 분야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 재건축 취재, 비리 취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들 재산 싸움인데, 근데 이제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하나, 둘, 셋 꼭지예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뿌린다는데, 그러면 결국은 원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아파트값 인상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중간 토업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재건축하는데 목 내놓고 자체 검증했다. 수상한 서초구청장. 아이고 진짜 수상하더라고요. 서초구청장 이분이 결국은 이 온갖 불법 금품 로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원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할 인허가 관청이 감독을 하도록 돼 있어. 그게 어디냐면 서초구야. 근데 서초구가 오히려 관할구청인데 위법을 조장한 듯한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구반포 재건축 단지인데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딱 선정이 됐어. 근데 조합원 중 일부가 시공사의 공사비 산정 등을 문제 삼아서 검증해달라 이거 서초구청에 요구했어. 그러면 이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검증하는 것이 맞죠. 더 객관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런데 갑자기 서초구청이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시공사의 공사비를 감정원에 가면은 깎일까봐 현대건설이 구청에다가 민원했나? 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의심을 더 확증으로 만들어주는 또 멘트가 있어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현대건설에 책정된 시공비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인 줄 알고 그 반대하는 조합원들한테 비밀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찬성 측 조합원이랑은 뭔가 내밀한 현대건설로 이어지는 뭔가 합의라든가 공감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이 한국감정원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체 검증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이거 목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공무원들, 비리 공무원들이 생색 낼 때 하는 말이잖아요. 달라고, 돈 달라고. 이거 목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반대측 조합원들한테 한 거야. 허걱. 근데 반대측 조합원들이 녹음해가지고 KBS에 제보한 거예요. 자, 이거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 같은데요. 자, 서초구청장이 문제 알고 있었나라고 취재를 맡았던 홍사훈 기자, 이 양반도 역전의 명수인데 나와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찬성하는 조합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구청장이 얘기를 한 거야. 속마음을 털어놓은 거지. 홍사훈 기자 요 마지막 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재건축을 완전히 민간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서초구청 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땅은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시사기획 창 다큐를 보도했나 본데 저희가 한번 보고 또 여러분들 공유해드릴 사안이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3.9 살짝 올라갔습니다. 큐시트 보니까 아이고 바로 이 청년이 24세 비정규직,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만나서 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든가 불법 파견 문제 같은 거 해소를 좀 해달라. 이게 촛불 정부 아니냐 이러면서 릴레이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숨지기 전에 이 피켓팅에 참여했던 청년이네요. 근데 이렇게 처우 개선을 호소했던 젊은이가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졌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청년입니다. 김영균 씨.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3개월 전에 현장 투입됐대요. 아직 초보인데 이 2명씩 근무해야 되는데 2명씩 근무하게 되면 근무 시간이 더 많아진다. 이게 돈이 더 든다. 비용으로 따지는 거예요. 안전과 생명을. 이게 바로 망국적 위험에 외주하다. 지금 녹색당에서 페북에 포스팅한 죽음의 외주화를 당장 멈춰라. 다시 묻는다. 이게 나라냐. 청와대는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2년부터 5년 동안 발전소 노동자들 346건의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돌아가셨대요. 이 중에 정말 충격적인 게 97%가 하청 노동자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일은 다 외주를 줘버리는 거야.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고 고용 여건이 불안정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더 죽을 확률이 높아. 이 사고로 숨진 40명 중 37명이 하청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재해 사망률이 원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8배야. 그러니까 하청업체에서 일하면 원청업체보다 산재로 사망할 확률이 8배 높은 거예요. 그럼 8배 더 월급을 주던가 8배를 더 주더라도 사망사고가 생기면 안 될 텐데 여하튼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팩트입니다. 공공 부분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추운 겨울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를 수없이 외치며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했고 정권을 교체했다. 2018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정녕 우리가 촛불 들고 외치던 나라냐.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정말 24살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톱뉴스를 그렇게 잡았어요. 칼날 위에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안 돼도 좋으니 좀 만납시다. 더 이상 이렇게 죽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목소리 두 번째 꼭지로 실었고요. 그런가 하면 KTX로 이상신호 6번 떴지만 별일 없다. 기름칠만 했대요. 곳곳에서 안전인력이 부족하다 아우성인데 40km를 혼자 관리한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화력발전소랑 똑같은 거예요. 안전 문제, 안전 관리는 위험하잖아요. 다 외주화시키고 그럼 원청사보다 8배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다시 한번 우리가 답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 이제 사건 사고 정리하고 톱으로 이재명 하나 둘 두 꼭지로 정리했네요. 이재명 결국 법정에 섰다. 도지사직 어떻게 되나. 이것보다는 김혜경 씨 무혐의 그리고 김부선 관련 무혐의 이걸 털고 근데 뭐 이렇게 짜잘한 거 3개로 기소됐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김부선 증거라는 검색어가 지금 상위에 있는데 쭉 보면 지금 그동안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는 언론들이 이재명이 크게 웃었다 이렇게 그냥 털고 넘어가는데 그럴싸한인가 과연. 김부선이라고 하는 그 말의 값이 상당히 낮은 취재원, 지금 거짓말해서 사법 처리 받은 적도 있고 우리가 단순하게 확인만 해봐도 거짓말인 것이 뻔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에 대고 하던 분의 말로 일방적으로 기사를 써갈기던 언론들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부선 스캔들 이재명 판정승 사진 한 장 없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다면서. 이거 다 알던 얘기잖아요. 그냥 검찰이 좀 더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해 준 것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모두 방조한 공범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한국당 세원내대표 나경원 통과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국당 아니다. 우리 유치원법 통과시킬 거야. 한국당 포위하고 있다. 일단 예산은 통과시켰으니까 또 챙길 거 챙겨보겠다는 건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뒤에는 수소차 그룹 되겠다. 현대가 어제 그런 발표를 했나 봐요. 뜬금없이 현대차 기사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수소차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전기차보다는 현대는 2020년 정도 되면 전기차랑 가격이 비슷해진대요. 여기 보니까 2030년까지 50만 대, 연간 5만 명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전 세계 수소차의 4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수소차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현대차가. 그래서 봤더니 지금은 전기차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낮은데 2020년 정도 되면 전기차랑 수소차 가격이 비슷해진대요. 근데 사실 또 그런 경쟁력이 전기차는 급속 충전에 20분 걸리는데 수소차는 3분이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2배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과연 이게 수소차가 맞는지. 인프라가 너무나 없어서 현대차 혼자 한다고 될 일인가. 그리고 전기차는 가만히 있나요? 급속 충전하는데 20분 계속 걸리게 놔둘까요? 전 단축시킬 것 같은데. 여하튼 모르겠어요. 수소차 유럽 쪽, 미국 쪽에서도 대형차는 수소차로 가고 있다. 여하튼 잘 결정해서 하겠지만 좀 불안하긴 하네요. 자, SBS 5% 평타 톱블럭. 아이고 솔직하다. 이재명으로 갔어요. 솔직하다. 하나, 둘, 셋, 넷, 5꼭지. 은수미까지 하면 5꼭지. 연관 검색어니까. 볼까요? 친형 강제 입원 등 의혹 재판받는 이재명. 예상한 결론이다. 일단 기소된 걸로 올렸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가 하면 해경공 김 씨와 동일한 증거가 부족하다. 털었다. 정치생명 치명타 피한 이재명 기소됐지만 부담 덜었다. 요 해설 박스도 있네요. 그러니까 SBS는 검찰의 이번 처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들어가 보니까 기소됐지만 사실상 부담 덜었다. 승리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뭐냐면 제일 아킬레스가 여배우 스캔들, 또 조폭 스캔들. 아이고 맞아. 조폭 스캔들도 있었죠. SBS 지들이 고발했던 거. 더구나 정의를 위하여 이른바 해경공 김씨 사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됐으면은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 3개가 털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짜잘한 거 3개로 기소된 거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승리다. 이런 취지로 분석을 했네요.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이 조금 불순하다. 이거 뭐니? 이름 뭐야? 박원경 기자. 좀 불순하다. 보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트위터 글. 의혹을 제기한 트위터 글을 올린 적이 없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고소인 쪽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 와서 불가피하게 이걸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소연했던 글이었잖아요. 논리적으로. 제기한 바 없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한 것인데 마치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썼네. 수사 과정에서 김혜경 측이 취업 특혜 의혹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대. 의혹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바가 없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진짜 꼭 이런 가시가 있네요. 그냥 여러분들 드시면 병원에 가서 이 가시 빼내야 됩니다. 조심해서 드셔야겠습니다. 뉴스들. 아이 참. 이재명 지사직 유지했다. 유무죄 여부가 관건인데 민주당 분위기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은수미는 여기다 사실 끼를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자기들이 이재명이랑 은수미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마피아 연루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 둘, 셋, 넷, 5꼭지로. 아이고. 지금 보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여전히 포기를 안 하고 이재명 관련 제보를 받고 있는데 마피아 건이랑 형님 강제 입원 의혹 건으로 계속 취재를 하겠다 이건데 이번 결국은 검찰의 100% 기소를 SBS는 강렬하게 원했겠네요. 그죠? SBS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타겠습니다. 자, 단독 KTX가 탈선 당일 녹취록에 보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이상을 감지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건 사법 처리 진짜 고강도 사법 처리를 해야겠네요. 저거는 알고서도 출발을 시켰으니까. 단독 육안으로 겉만 검사한다. 선로 점검 기록 대부분 양호하다고 나와 있었다. 처음부터 뒤바뀐 훼손 확인 없이 인수했다. 이건 타사에서 계속 보도했던 것이고 특별한 거 없고 삼바 주식 재개되자마자 급등하고 있다. 기업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저희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장 초반부터 20% 이상 치솟더니 17.8% 오른 39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대요. 정말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비웃는 거죠. 저희
이상호의 뉴스 비평 댓글을 제가 다 읽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심장인데 심장에 판막이 찢기는 날이었다. 자본주의 체제 조정을 고한 것 아니냐. 그런 댓글들이 지금 뭐 넘쳐나고 있습니다. 삼성 봐주기. 그나마 SBS만 이걸 한 꼭지 실었네요. 이게 결국은 분식 회계, 그러니까 회계 사기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못 들어갈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컨닝한 거랑 똑같잖아요. 대학에 못 들어갈 실력인데 컨닝해서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일단 학교 다니니까 성공했으니까 구테타가 이거 처벌하지 말자는 결정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겠어요? 수능 부정, 대물림 의혹도 수사한대. 그래서 휴대전화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해에도 가담한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생이래. 이미 대학에 들어갔어. 성공한 수능 부정행위자들이야. 근데 얘네들 전원 소환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삼성은 부정행위 했는데 그 봐주고 이미 들어왔으니까. 자기들은 이미 대학생이 됐는데도 수사한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가 하면 이런 기사도 없잖아 지금 언론에는. 응? 지금 얘들은 대학 갔는데 이미 성공해서 컨닝 성공해서 대학 갔는데 다시 얘네 좀 끌어내린다고 하는데 정작 지금 책임자 이재용 삼성 왕 만들려고 회계 사기 저지른 건데 이 친구는 아직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재벌 가문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딱 해외 여행을 다녀 이렇게 짠. 저도 삼성 엑스파일 재판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그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계속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권도 안 나와요. 정말 필요해가지고 제가 뭐 외교부 통하고 해서 뭐 경찰 서류가 되게 많은데 그거 받아가지고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얘는 계속 다니네 그냥. 자 그런가 하면은 SBS 사실은에서 박근혜 석방론이 태극기 모욕부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느냐 봤더니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공천 개입 혐의로 2년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기 때문에 구속 연장 기간이 끝나도 그걸로 다시 넣을 수가 있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이제 한국에서도 세금을 낸대요. 근데 살펴보니까 부가가치세만 10% 내고 훨씬 매출 규모가 큰 기업 간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됐대. 그리고 법인세도 아직 물을 수가 없대요. 생색 낸 그런 법안이다. 하지만 의미는 있다. 시작으로서. JTBC 뉴스룸 5.3 톱 보니까 KTX입니다. 역시 하나 둘셋넷 그리고 이재명 그 정말 JTBC가 난리를 쳤는데 멋쓰게 해줬어요. 하나 둘셋 그냥 평상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대학생 병사가 군대에서 특별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미군 같은 경우는 아예 용산에도 그렇잖아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끝나면 대학 가서 수업 듣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많아야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직업군인 시스템이나 그렇긴 한데 군복무 특별학점제를 도입하겠다. 근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여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요. 남자들은 의무로 군대를 가서 2, 3년의 청춘 시절에 특히 공부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공백이 생기는데 그때 부대에서 주경야독하는 걸 인정받겠다. 근데 여학생과 무슨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네.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의견이라든가 정보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TBC가 3년 연속 미디어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전 부문 1위, 신뢰성, 공정성, 유용성. 이걸 뭐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탈원전으로 중국 러시아 전기 수입을 추진한다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 어느 매체냐면 조선일보 태극기 모욕부대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오보라고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섰어.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자기네 미디어 어워드 대상 수상했으니까. 살펴보니까 조선일보가 뭐 그런 기사를 썼나 보죠. 에너지가 곧 안보인데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 탈원전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할 수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사해 보니까 뻥이더라. 그냥 이거 원래
과거부터 쭉 추진하던 이명박근혜 정권 때부터 추진하던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이라는 건데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전력망을 연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수입도 할 수 있지만 수출도 가능하다. 몽골 시베리아의 청정 에너지원을 쓸 수 있다. 만약에 수입하더라도 전체 전력량의 2% 정도다. 안보를 말할 정도는 절대 아니다. 오보라는 얘기인데 이렇듯 우리 JTBC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 하나, 이 홍석현 오나 주인님 홍석현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한계가 있다. 아클레스다. 홍석현은 현재 삼성 부패 비리 구조의 컨트롤 타워란 말이죠. 근데 쫙 세탁을 하고 자기가 과거에 뇌물 배달 책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번에 책도 냈어요. 짠 이렇게 한반도 평화 오디세이,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한반도 평화 만들기 산하에 한반도 외교 관련된 포럼과 경제 관련된 포럼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인적 네트워크.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이렇게 이를테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처럼 엄청난 그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이렇게 규합할 수 있는 재력가는 이분밖에 없죠. 홍석현 씨. 결국 이 인적 네트워크가 집권을 위한 교두보 아니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인 민동기 기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시제도 홍석현 씨를 비롯해서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정창영 연대 총장, 뭐 김도연 뭐 이런 사람들 쫙 김범수 씨까지 다 있죠.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런 홍석현의 친구들 인적 네트워크가 결국은 뭔가 집권을 노리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민동기 전문 기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홍석현이 집권을 해?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민동기 기자의 전망으로는 미디어 오늘 기사를 인용하고 있네요. 홍석현은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장관을 제안했다. 엑스파일 뇌물 주범인데 문재인 후보가 장관을 제안했다. 이건 홍석현 씨가 한 말이에요. 내가 장관할 군번은 아니다라고 거절했대요. 되게 건방지죠. 자기는 특사나 총리 정도를 할 깜냥이지 내가 장관할 군번은 아니다 라며 거절할 정도의 위세가 있는 이미 삼성 엑스파일의 그 범죄자의 옷을 다 갈아입고 빛나는 옷 지금 뭐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결국은 민동기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홍석현 이사장이 정치 참여를 본격화하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홍석현 이사장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상황이 될 때 홍 회장의 정치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민동기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의존하고 있지 않나요? 벌써 이런 중요한 관측 내용들이 JTBC에는 안 나올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상호의 뉴스 비평에서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